자, 230페이지 맨 위에 그 박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다요? 등록 관청해도 되고 수사기관에도 되고. 이때 수사기관은 경찰서. 왜냐면 이들이 다 3년, 3천, 1년, 1천 이렇게 형벌 대상자라 그래요. 경찰이나 검찰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질서 결혼행위 신고센터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포상금은 누가 주느냐? 포상금은 등록 관청이 줍니다. 자, 거기 등록 관청 체크하세요. 등록 관청이 포상. 그러니까 신고 고발은 자, 수사기관 신고센터 해도 돼요. 그런데 포상금 달라고 어디 찾아가야 된다? 등록 관청. 이것만 주의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시험은 그 밑에 박스 여기서 나와요. 이 대상자. 자, 거기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자, 그럼 우리 대상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누구예요? 등록 없이 하는 사람? 무등록. 거기다 쓰세요. 끝에다 이렇게 무등록업자로 쓰세요. 자, 동그라미 1번 끝에다가 무등록업자. 자, 이렇게 이제 무등록업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자, 그래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공무원한테 뇌물 먹이고 등록하고 이런 사람 봐주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해서 말이야, 따서 하는데. 자, 그래서 이런 사람도 신고 고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은 사람. 자, 증. 자, 증 가지고 장난치면 이런 사람들 신고 고발하세요. 이제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조심하세요. 개공사가 아닌 자, 거기다 밑줄 하세요. 개공사 아닌 자 밑줄. 자, 개공사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했을 때. 자, 그럼 시험에 이걸로 장난 잘 쳐요. 그러면 개공사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하면 포상금 대상이다, 아니다? 개공사는 아니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개공사가 광고할 때 제 성명은 소연이에요. 이런 거 명시하라고 했잖아요. 또 인터넷 광고할 때 방객의 입주관 이런 것들 추가로 명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허위 광고, 거짓 광고, 과장 광고, 속이는 광고 이런 부당 광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개공사가 이런 걸 위반했을 때는 포상금 대상이다, 아니다? 누가? 개공사 아닌 자가. 그러니까 이제 무자격자가 광고하는 거 신고 고발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금지행위.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자, 금지행위입니다. 거기 1번, 2번이 이거예요. 1번, 2번이 제1항에 있는 거. 1번, 2번이 제1항에 있는 1번, 2번 묶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3번부터 7번까지 묶으면 이거 2항에 있는 금지행위.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암기했잖아요. 금지행위 어떻게 됐어요? 매무수거 증직 투시단 했는데 그 시단. 자, 시단이 이거예요. 시단. 시세 조정하는 거, 단체를 구성해 부당 공동하는 거. 이거 시단. 자, 그리고 이제 이거 기억나나요? 유가강제방해. 자, 유가강제방해. 유가강제방해. 2항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이 잘 내. 맨날 시험 나오면 여기서 내요. 자, 우리 금지행위 중에 매무, 수거, 증직, 투까지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상금 대상자 골라라 했을 때 맨날 그걸로 집어넣어. 매무, 수거, 증직, 투까지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라 이 말이야. 자, 이해돼요 지금?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이걸로는 장난 안 쳐. 이거는 뻔하니까. 여기서 다른 거 비슷한 걸로 집어넣어서 장난치니까 이것만.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외울 때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무등록업자 무자 동그라미, 부정등록의 부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렇게 증, 등록증, 자격증 그러잖아요. 증자 하나만 증자 하나만. 그 다음에 광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부증, 광시단, 투 2항이잖아요. 2항. 그래서 무부증, 광시단, 투. 무부증, 광시단, 투.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시험은 주로 여기서 나옵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거 암기만 하면 답 찾는데 10초도 안 걸려, 이거요. 네, 10초도.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급 절차를 봅니다. 포상금 지급 절차. 자, 포상금 지급 절차 이제 오른쪽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고 고발인들이 어디다 하냐? 수사기관, 등록관청, 신고센터. 자,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포상금 어디서 준다고요? 등록관청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주는데, 자, 거기 이제 포상 금액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자, 거기 건당 얼마라고요? 50만원 체크. 그런데 동그라미 2번. 국고에서 보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얼마 보조해 주느냐? 100분의 50. 50% 이내에서 보조해 준다 이 말이에요. 50% 이내에서 보조해 준다. 그 다음 이제 지급 요건을 봅니다. 포상금은요. 자, 당연히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해야 되겠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자, 공소제기 기소유예. 자, 공소제. 그럼 여기서 이제 공소제기가 뭐예요? 하면은, 검사가 이제 신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혐의가 있다고 판정이 돼. 그럼 재판에 넘기는 거. 이렇게 재판에 넘기는 걸 공소제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걸 줄여서 기소라고 그래요, 기소. 자, 이 공소제기를 줄여서 이제 우리가 기소. 그래서 현재 이 기소는 검사만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법 바뀌어가지고 경찰 한다 막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엄청난 거예요. 검사는 이제 손발 자르기 때문에 말이에요, 검사들. 자, 그래서 공소제기.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고 재판에 넘겨야, 어때? 우리 이제 포상금 준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기소유예란 말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 그냥 풀어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데, 그냥 풀어주겠다 이거야. 아니, 검사가 그래도 돼요. 혐의가 있지, 그런데. 자, 엄마 아빠가 중개업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따려고 하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 공부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매번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공부 못하겠다 이게. 이제 갓 20살 된 딸내미한테, 야, 네가 좀 해서 따줘. 그랬더니 20살 딸내미가 합격해가지고 자격증 엄마한테 양도했어. 자, 자격증 양도 안 들어갈까?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신고 고발했어. 자, 그러면 이 20살 딸내미 양도 대여하다 걸리면 1년이야, 1,000만 원 이하예요. 자, 이거 처벌해야 돼, 말해야 돼? 엄마 아빠가 해달라고 했는데 처벌하기 그러잖아. 그러니까 혐의는 입증되는데 일종의 훈방 조치하듯이 다음부터 하지 마 하고 그냥 풀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대상자는 맞으니까 신고 고발한 사람 포상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포상금은 줘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기소유예 했을 때, 이 말은 쉽게 말해 혐의가 입증되어야 준다. 근데 우리가 신고 고발했는데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 받았어. 포상금 줘야 안 줘요? 당연히 안 주지. 자, 그래서 공소제기와 기소유예 했을 때, 그럼 이제 공소제기했잖아요. 그럼 재판을 받겠죠? 그럼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이 유죄 판결 받든 무죄 판결 받든 그건 상관없어요. 조심하세요. 무죄 판결 받아도 포상금은 줍니다. 공소제기만 해도 돼. 왜? 재판 결과 기다리려면 한참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신고한 사람 빨리 50만 원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공소제기만 해도 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페이지 이제 넘겨서, 자, 232페이지 가서 보면, 그럼 이제 포상금 달라고 이제 우리가 등록 관청 찾아가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제 등록 관청 찾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자, 2번의 지급 절차를 보면, 그럼 이제 등록 관청한테 포상금 달라고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등록 관청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기소유예 했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 됐어. 그럼 이제 포상금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 밑줄 하세요. 결정일로부터, 자, 여기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줍니다. 네, 결정했으면 1개월. 왜 1개월이나요? 이 사람한테 이게 월급이니까 그래요. 그렇게 합니다. 월급이니까 1개월. 자, 그렇게 기억하면 쉬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3번에 보면 지급 방법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2번인데, 먼저 동그라미 1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의 거의 공동, 동그라미, 공동으로 했어. 그러니까 이제 A와 B가, 자, 공동으로, 자, C를 했어요. 그럼 대상자 한 사람이니까 이제, 그럼 이 50만 원 어떻게 할 거냐? 자, 거기 밑줄 하세요. 균등하게 배분한다, 밑줄. 전문 용어로 우리 뭐라고 우리가? 분빠이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옆에 다만, 배분 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해 왔다, 이러네요. 내가 좀 더 주도적 역할을 했으니까 나 30만 원, 이 사람 20만 원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싸우지 말고 미리 합의해 와라, 이 말이에요.
법조문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싸웠단 얘기야. 미리 합의해 와라. 그 말. 싸우지 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됐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A, B가 C를 각각 신고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2건이 접수됐어. 그런데 대상자는 한 명이죠. 그러니까 한 명이니까 그럼 이때는 누구를 줘야 돼? 그래서 거기 또 동그라미 최초 거기 체크. 최초가 떨어져 있네 글씨가. 이런 거 붙였으면 좋은데. 자, 그래서 최초로 신고가. 둘이 같이 공동. 네, 공동을 한 거고, 여기는 전혀 모르는 남들이 따로. 각자가 알아서. 네. 그래서 각자가 알아서. 그러니까 먼저 한 사람죠.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미적되면 돼, 안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근데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야. 어떻게 해야 돼? 아는 사람이 얘기해야 돼. 그래도 내가 돈 버는 게 낫지 않냐? 하고 얘기하고 신고하세요. 남한테 어차피 내가 아니면 남이 신고할 건데 그래도 이왕이면 아는 사람 내가 돈 버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한다든가. 포상금 이게 다요. 여기서 한 문제 따박따박 나와. 이거 틀리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 벌어져. 야,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고 이제 우리 수험생들. 자, 그럼 아까 주로 나오는 게 뭐다? 무부증 광시단 2. 이게 가장 내기 좋잖아. 박스 처리.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결정일로부터 1개월. 뭐 이런 것도 뭐 우습지. 이런 거 틀리고 있으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233페이지 이제 수수료인데, 자, 이거 앞에서 다 배운 것들이에요. 여기 따로 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 또 따로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기세요. 236페이지. 자, 드디어 올 게 왔어. 자, 드디어 올 게. 자,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감독상 명령 그러는데, 자,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어때요?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그럼 거기에 따른 제재를 가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우리가 법령에서 배운 거 다 모아놓은 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모아놨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자, 236페이지 이제 명령 오른쪽에 보시면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신경 일단 안 써도 되고, 자, 페이지 넘기세요. 238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법상에 제재가 어떻게 돼요? 자, 우리 법상의 제재가 어떻게 되나요? 하면은, 자, 크게 이제 행정처분과 행정벌, 이제 간단하게 벌칙 그런 느낌. 그럼 이제 행정처분은 뭐냐면 행정청이, 그러니까 우리 행정청은 지금까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렇게 나와요. 자, 이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등록 취소, 업무정지, 자격 취소, 자격정지, 지정 취소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이게 행정처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행정처분 이렇게 5개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 우리 박스 238페이지 거기 도표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는 뭐 중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누가 이런 처분해요 이건데, 자, 그 밑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자,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자, 봐봐요. 등록을 받아서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누가 얻어맞아요? 누가? 개공사. 그렇죠? 그럼 누가 처분해요? 뭐든지 준 사람. 개공사한테 누가 등록해줬어요? 등록관청. 그러니까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누가 때려요? 등록관청.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공인중개사 자격. 자, 자격증 누가 줬어요?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정. 자, 우리 정보망. 정보망 누가 지정해줬어? 국장. 국장이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든지 준 사람이 때리는 거예요. 준 사람이 때린다. 그러면 돼. 그 얘기가 왼쪽 오른쪽 있어요. 자, 이런 거 볼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자, 페이지 남깁니다. 자, 볼 필요 없이 막 괜히 막 서술만 엄청 해가지고 여러분 막 복잡하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벌칙은 저 뒤쪽에 있어요. 실은 벌칙은 뒤쪽에 있는데, 우리가 형벌과 질서벌 과태료라고 그래. 자, 그러면 형벌은 3년 3천짜리가 있고 1년 1천짜리가 있고, 들어봤죠 우리? 그리고 과태료는 500만 원이야 100만 원이야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뭘 먼저 본다? 행정처분. 자, 우리 행정처분을 먼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240페이지. 자, 240페이지. 자, 맨 밑에. 자,
그러면 뭐부터 본다? 여기 자격 취소. 자, 여기서부터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자격 취소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격 취소는 누가 때린다고요? 시도지사가 때립니다. 자, 그럼 그 박스에 있는데, 자, 박스에 자격 취소 사유가 몇 개 있냐? 4개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자, 그럼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렇게 부정하게 취득하면 뭐다? 컨닝해서 합격했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취소한다 이 말이에요. 자, 부정의 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되어. 자, 양도되어. 여기 이거 양도되어. 양자, 대자 이렇게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 자,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격 정지받고 그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여기다 빗금을 딱 끊죠. 자, 그러니까 자격 정지 얻어 맞았어요. 그런데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거나 그 다음에 뒷부분 뭐 했다? 이중소송. 그러니까 이때 자격 정지는 누가 얻어 맞냐면 소공사가.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갑 개공사가 있잖아요. 그럼 각 개공사 밑에 A 소공사가 있는데 소공사가 자격정지 얻어 맞았어. 그럼 자격정지 하면 결격이니까 갑이 A를 뭐해? 퇴출시켜야 돼. 언제까지? 2개월. 그런데 여기서 뭐해? 일을 한다 이 말이요. 개공사가 시키니까. 아니면 이제 개공사가 퇴출시켰어. 퇴출시켰더니 알고 봤더니 울 밑에 가서 소공사로 일해.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일 못하니까 나 이쪽에 가서 해야지. 이중소송.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래서 자고로 정지 기간 중에 하면 무조건 다 뭐다? 취소. 이러면 돼. 정지 기간 중에 하면 무조건 뭐다? 취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오른쪽 갑니다. 241페이지. 자, 여기는 4번, 5번 두 개로 나눠놨는데 먼저 중개사법 위반하여 징역형. 자, 여기 보면 이 법이 그거 이 법. 이 법이 무슨 법? 중개사법. 자, 일단 중개사법이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이제 이게 최근에 신설됐어요.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형법. 이게 없다가 들어왔어요. 최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형법 위반에서 거기 보면 범죄단체 조직죄, 사문서 위조 변조 행사, 사기죄, 횡령 배임죄 있잖아요. 자, 이게 업무와 관련한 것들인데 그러면 이러한 업무와 관련하여 뭐라고 돼 있냐? 거기 금고 이상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법조문대로 하면 이제 금고 이상인데 그럼 우리 금고 이상이라고 금고가 뭐예요? 우리 사형, 징역, 금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사형은 놔두고 금고 이상이니까 징역도 해당되고 금고도 해당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형법을 위반해서 자 방금 했던 게 이건데 그럼 이게 뭐예요 하면은 자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범죄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살인, 강도, 절도는 중개 업무와 연관이 있어 없어?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범죄단체 조직죄가 뭐냐면 좀 전에 우리 금쟁 있잖아. 단체를 구성하여 부당 공동에 하는 거. 그게 범죄단체 조직죄. 그리고 자 사문서 위조 변조 행사가 뭐냐면 거래계약서 이거 다운계약서 쓰는 거 업계약 쓰는 거 이게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가짜 계약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기죄. 자 의뢰인한테 속여서 계약을 진행해. 지금 그래서 여기가 개발지원금이 묶여있는데 곧 풀린다더라. 이렇게 속여가지고 평당 5만 원짜리를 평당 30만 원에 팔아먹어. 그래가지고 그 차익을 지가 챙겨. 자, 이런 게 사기가 될 수 있어요. 중개하면서. 그리고 횡령 배임. 주로 뭐야? 매매 대금 들고 튀는 거. 그러니까 다 이게 업무와 연관된 것들.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인이랄지, 상해죄랄지, 뭐 강도랄지, 절도랄지, 이런 거는 여기에 해당한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개 업무와 연관되어 형법을 위반했을 때 뭐다? 금고 이상. 그런데 형법에는 금고도 있어요. 형법은. 그러니까 형법은 금고도 있고요. 징역도 있어요. 형법에는. 자,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은요. 우리 중개사법은 자, 3년이야 또는 3천만 원이야 1년이야 1,000만 원이야 이렇게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냐? 징역 아니면 벌금밖에 없어요. 우리 중개사법은 금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법 위반으로 뭐다? 징역.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나 징역 이렇게 받으면 뭐다?
자격 취소된다. 참고로 벌금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조심해. 벌금 받으면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그래서 징역이나 금고. 형법은 징역, 금고. 중개사법은 징역. 그래야 취소된다. 자,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집행유예 도표. 그러니까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돼. 왜? 집행유예는 선고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행유예도 취소됩니다. 자, 그러면 자, 동그라미 이렇게 쳐서 외우세요. 양대부정금. 자, 양대부정금. 양대부정금. 네. 자, 자격취소사 양대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모의고사 보면 모의고사 볼 때마다 나와. 왜?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 이거 최근에 신설됐어요. 최근에. 양대. 자, 이렇게 해서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취소와 관련해 자,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241페이지. 자, 거기 이제 박스 밑에 자격 취소 처분권자 그래가지고 자, 동그라미 1번. 자격 취소는 누구 하느냐? 시도지사는 어떤 시도지사냐? 교부한. 아까 준 사람이 그랬죠? 무조건 준 사람이 때리니까 교부한 시도지사예요. 그 다음 2번.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때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여러분이 세종시에서 자격을 땄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는 누구다? 세종시장. 근데 내가 이 자격을 가지고 저기 서울 강남에서 개업을 했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불법행 했다는 것을 누가 적발하겠어? 서울시장이 아니면 세종시장이? 서울이니까 누가 하겠어? 서울시장이 적발하겠죠? 그런데 서울시장은 처분권자도 아니다. 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처분권자인 세종시장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야, 니네가 처분해라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다루면 사무소 소지지 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거기 밑줄에서 절차만 거치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밑줄 거기.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 그래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하게끔. 자,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3번은 다시 한번 또 얘기한 거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242페이지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청문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취소 있잖아요. 아까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취소를 때리려면 청문을 거쳐야 돼요. 청문이 뭐냐면 그런 위반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뭐 밝혀내야죠. 자, 우리 잘못했다고 다짜고짜 빰 때려놓고 너 왜 이거 잘못했어 그랬는데 저 아닌데요 그러면 그래? 그럼 집에 가. 이미 빰 때려놓고 그러면 돼 안 돼? 자, 조선시대처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주리를 틀고 반 죽여놓고 저 아닌데요 그러면 그래? 집에 가. 그럼 어쩔 거야? 큰일 나죠? 여러분 이제 요즘은 인권위 중에 그래서 적법 절차를 거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처분하려면 그런 절차를 거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청문. 그러니까 행정청이 할 때는 뭐다?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재판은 우리가 이제 재판받는 거죠. 징역이나 이런 것은 다 재판받는 그런 것들이 다 절차 이렇게 밝혀내라 이거예요. 자, 뭐 그렇죠. 그것도 묻고 이제 그러니까 처분하려면 자기네들이 증거를 대밀고 해야죠. 저 아니다 막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그러니까 조사하는 거예요. 그냥 청문은 조사하는 거예요. 여기 해당되는지 우리가 재판받듯이 이렇게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시험에는 잘 안 물어봐요. 우리 이건 행정절차법이라고 따로 있어요. 거기서 주로 그 다음에 통보.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최근에 바뀌었어요. 자, 그럼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5일 이내에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자격 취소했어요. 자, 이렇게 자격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며칠 이내? 5일 이내 국장한테 그리고 다른 시도지사한테 뭐 해라? 통보해라. 이건 오직 여기 자격 취소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이거 꼭 외워야 돼.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하면 돼. 자, 뭐라고 외우냐? 이렇게. 자격 취소. 우리, 저 자취생활 5일은 했어요. 라고 뭐 한다? 통보한다. 저 자취생활 5일 했어요. 라고 통보한다. 이러면 돼. 자취생활 5일 했다고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자격 취소만 있다. 자, 그 다음 맨 밑에 5번입니다. 240페이지 맨 밑에 5번. 자격증 반납입니다. 자, 며칠 내에 반납한다고요? 7일 거기 체크했어요. 자, 증 반납, 자격 취소를 반납.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이렇게 하면 돼. 반납은 7일이다. 그래서 반 7일. 우리 칠뜨기 하듯이 반 7일, 반 7일. 이렇게. 반납은 며칠? 당연히 처분권자인 교부한 시도의사한테 반납해야 되는데, 자, 근데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자격증을 분실했어요. 그래서 반납할 수 없어. 그럼 그 사유서 내라 이 말인데, 자, 자격증을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땄어. 근데 취소돼요. 반납할 생각하니까 눈물이 아주 가리잖아, 앞을. 반납하려고 해, 안 해? 안 하겠지.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그러면 사유서 내라고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또 불법으로 영업하니까 반납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다른 시도 전부 전국의 시도이사. 왜 그러면 자 물어본 김에 이제 자격 취소되면 우리 시험 얼마 동안 못 본다고 했습니다. 몇 년? 3년. 자격 취소는 3년. 부정행위자는 5년. 자, 그럼 자기 취소는 3년간 시험 못 봐요. 자, 그럼 여기 세종시에서 취소를 했어. 세종시에서 시험 보려고 접수하면 걸려 안 걸려? 그러니까 저기 부산 가서 몰래 시험 보려고 부산 가. 그래서 야, 그 사람 취소됐으니까 알고 있어. 오면 쫓아내. 그래서 다 통보한다는 얘기야. 몰래 시험 보러 올까 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른 시도에다 다 통보한다 안 한다? 응, 한다. 시험 보러 오면 쫓아내라 이 말이야. 야, 무서워 지금. 취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갑니다. 6번. 자, 243페이지 가면 우리 자격 취소면 거기 할 거예요. 체크. 3년간 시험 못 본다 했고요. 그 다음에 결격. 우리 3년간 결격도 된다.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도 돼요. 어차피 뭐.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남깁니다. 244페이지. 자, 자격정지입니다. 자, 이번엔 이제 자격정지입니다. 자, 자격정지는 체크하세요. 자, 누가 얻어맞냐? 소공사, 거의 첫째 줄. 소공사. 소공사가 업무하다가 잘못을 저지르면 자격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정지는 오직 누가 얻어맞는다? 소공사. 자, 오직 소공사가 얻어맞는다. 그 다음, 거기 둘째 줄 밑줄. 6개월 범위 안에서 그랬죠? 자, 정지는 6개월 이내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막 1년, 2년 이렇게 길게 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 길게 때리는 것은 취소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때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박스에 자격정지 사유가 쭉 있습니다. 자, 다 외워야 돼요. 근데 별거 없어. 다 외울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2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됐다. 이걸 이중소속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우리 책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부터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보였죠? 쭉 내려오면 동그라미 2번. 그게 2개 이상의 사무소 이중소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자 동그라미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거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2개 이상의 계약서 작성했다. 이거 이중계약서거든요. 자, 이중계약서 작성했다. 자, 그래서 거기 거래계약서 거짓으로 했다. 거짓. 저하고 암기 코드가 달라서 이 책 서술한 방식이 달라요. 거짓의 짓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 안 했다. 자, 거기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 안 했다. 서명, 명자 동그라.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 안 했다. 자,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 안 했다. 거래계약서 걷자. 거래계약서 걷자. 자, 여기 보고 노란색에다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다. 자, 확인 설명 안 했다. 설명의 설자.
설명의 설자. 자, 앞에서 했던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안 했다. 자, 인장 등록의 인자. 인장 등록의 인자.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다 뒤죽박 중해서 이게 원래 법조문 순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조문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이 뭐냐면 금지행위에. 자, 금지행위, 금지 두 글자. 그래서 우리 그 1번부터 9번까지가 그거예요. 매무수거, 증직, 투시단 외운 거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거 따로 체크할 필요 없죠. 1항. 개공사가 위반하면 임치, 소공사가 위반하면 자격정지거든요. 그냥 금지행위, 금지 두 글자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순서. 자, 맨 위쪽에다 쓰던가 거기다 쓰던가. 이렇게 저 순서. 이인 거짓 설명 금지.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거짓으로 설명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말이에요. 이인 거짓 설명 금지. 자, 이렇게 됩니다. 두 사람한테 거짓으로 설명하는 것은 금지된다. 자, 이인 거짓 설명 금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갑니다. 자, 오른쪽 가면 자격정지 처분권자 똑같아요. 누가 한다고요? 교부한 시도지사. 자, 1번에 교부한 시도지사.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똑같아요. 동그라미 2번도.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에 관할 시도지사 서로 달라. 아까 똑같아요. 그럼 사무소가 절차만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뭐 한다? 통보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등록 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에서 통보한다 그랬죠? 자, 거기서 체크하세요. 누가? 등록 관청이. 뭐에 대해서? 자격정지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체 없이.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뭐 한다? 통보. 자, 시도지사에게 통보. 자,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통보. 이렇게. 자, 이거 다 바꿔치기해서 냈어요. 다 지금 밑줄 친 거 전부 다 바꿔치기해서 시험에 냈어요. 자, 이 절차는 오직 어디에만 있냐? 자격정지에만 있어. 왜냐면 이제 등록관청에 단속을 나갔어. 단속을 나갔는데 소공사가 법을 어긴 거야. 근데 자기가 적발했지만 자기가 처분권자가 아니니까 누구한테? 처분권자인 시도지사한테 뭐 한다? 알려준다 그 말. 이 사람 자격정지 때리세요. 자, 그래서 자고로 자격증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다 누가 한다? 시도지사. 예외 없어요. 그 중에서도 교부한 시도지사. 예외가 없어요. 자기가. 그 다음에 이제 자격정지 기준 했는데, 자, 자격정지 기준은, 자, 이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방금 이거. 이거 몇 개월짜리 이거 있는데, 자, 이건 지금 놔두세요. 이것까지 여러분이 다 외우기는 그래. 지금은. 자, 왜냐면 이거예요. 자격정지 6개월 이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6개월 이하에서 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누구는 1개월, 누구는 6개월 이렇게 때리면 돼,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형평성이 어긋나죠. 그러니까 누구는 이쁘다고 1개월, 누구는 미흡다고 6개월 이렇게 때리면 여러분도 어때? 이렇게 불합리한 판단 받을 뻔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못을 박은 거야. 이거 몇 개월짜리라고. 왜? 너무 재량권을 남용해서 돈 찔러 넣어주면 1개월. 돈 안 주면 6개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했다, 이거. 자, 이거 나중에 우리가 외우면 되고요. 자, 이런 것은 볼 필요 없어요. 자, 페이지 남깁니다. 자, 그래서 246페이지 거기 이제 그렇게 다시 도표로 나와 있는데, 자, 이거 뭐 따로 안 봐도. 그 다음. 자, 246페이지. 자, 이번에 이제 등록 취소로 갑니다. 자, 이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2개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등록 취소, 이제 업무 정지. 자, 등록 취소, 업무 정지인데.
자, 그럼 먼저 등록 취소인데, 등록 취소는요, 자, 거기 보면 절대적 취소라고 그러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필요적 취소. 그러니까, 걸리면 반드시 날아가, 이거는. 자, 절대적 취소는 뭐다? 걸리면 반드시 날아간다, 이 말이요. 걸리면 날아간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취소는 당연히 등록 관청에 때려요. 자, 그럼 이제 박스를 봅니다. 첫 번째, 개인인 개공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했다. 자, 그럼 더 이상 할 사람이 있어 없어? 개인이 사망했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차적으로 취소는 때려. 자, 절차적으로 취소. 사망하면 이제 취소는 때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공사가 다음에 결격사에 해당되는 경우. 자, 결격 두 글자만 동그라미. 자, 그래서 기역, 니은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다. 자, 우리 개공사가 중개업하다가 결격이면 퇴출된다고 그랬잖아요. 취소돼요, 퇴출 그거예요. 그러니까 개공사가 중개업하다 결격에 해당될 수 있는 거 그 말이에요. 자, 그거 볼 필요 없어요, 그거. 자, 오른쪽 갑니다. 3번. 자,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이에요.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벌써 나쁘죠? 자, 부정의 부자. 자, 여기 노란 글씨에다 동그라미 치면 돼. 부정의 부자. 그 다음에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되어 있다. 자, 양도의 양자. 양도의 양자. 그러니까 증 가지고 장난치면 취소해요. 그 다음 5번. 이중으로 등록을 했어요. 간단하게 뭐예요? 이중 등록. 자, 이중 등록 앞에 이자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거기 6번인데 5번, 6번을 묶으세요. 6번은 뭐냐면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됐다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이중 소속 끝에다 쓰세요. 이중 소속이라고 끝에다가. 그래서 하나로 묶으면 돼. 자, 이렇게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자, 이렇게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둘 다다 반드시 취소됩니다. 그래서 이자 하나만 동그라미. 5번, 6번 묶어놓고. 그 다음에 7번. 자, 개공사가 업무정지 얻어맞았어. 그럼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업무를 했네. 거기 하거나 거기다 빗금을 딱 치고 옆으로. 그 다음 자격정지 받은 소공사한테 자격정지 받으면 이거 결격이니까 퇴출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일해. 하고 일을 시켜.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자, 여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본인이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자격정지 얻어맞은 소공사한테 지가 일을 시키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맨 앞에 업무 정의의 정자. 그러니까 자고로 정지 기간 중에 하면 무조건 다 뭐다? 취소. 정지 기간 중에 하면 무조건 취소 이러면 돼요. 그 다음 자 8번입니다. 자, 이제 8번 잘 봐야 돼. 8번이 뭐냐면 이제 상습범인데 자, 8번이 자, 최근 1년 이내에 자, 최근 1년 이내에 우리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이 사람의 업무정지를 자, 업무정지를 2번 얻어맞았어. 최근 업무정지. 그런데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네. 그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업무정지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업무정지 처분하지 않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필요적 취소. 반드시 등록을 뭐 한다고요? 취소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반드시 등록을 취소한다. 왜 그러냐? 아, 2번이나 잘못을 저질러서 좀 처분 얻어맞았으면 정신 차리고 이런 잘못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잖아. 그런데 또 해. 이렇게 잘못을 되풀이 하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상습법. 자, 그래서 이 상습법은 처벌을 무겁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정지가 아니라 업무정지보다 더 무거운 아예 등록을 취소한다 이 말이에요. 등록을 취소한다. 자, 더 무겁게 등록을. 이거 알겠어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상습범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9번. 자, 고용 인원수를 초과하여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그랬는데 이거 우리 고용인 할 때 나온다. 소공사는 인원 제한 없는데 보조원 인원 제한 있어요. 자, 우리 보조원은 개공사, 소공사 합한 수의
몇 배를 넘지 마라. 그렇죠. 5배. 개공사, 소공사, 판수 5배 넘죠. 그거. 자, 그거 이렇게 초과하면 안 된다, 이 말.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존 고용인은 초과, 보존에다 동그라미. 자, 그럼 동그라미 이제 다 했어요? 자, 이거 외우는 거 간단해. 우리 암기 코드 스토리로 외우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내 밥이야, 막. 내 밥. 10초도 안 걸려서 맞추는 거, 우리는. 자, 그럼 반드시 취소되는데 뭐냐, 이건데. 자. 이 보존으로 일하던 2양, 미쓰리가 있어, 미쓰리 2양. 그래서 이제 이 2양이 중개업을 좀 공부하고 또 일 좀 배워보려고 중개사무소 취직을 했어. 자격이 없으니까 보존으로. 근데 그 중개사무소 대표가 누구냐? 사부인데 이 사부가 갑자기 결격 사유가 생겼네. 자기를 가르치는 사부 대표가 결격이 생겨. 그럼 등록이 어때? 취소되잖아. 그럼 이거 계속 배워 못 배워? 출근 못하지. 그러니까 보존 2양은 뭐냐? 정상인데 사부가 결격이야. 사부가 보존 2양은 정상인데 사부가 결격인 바람에 어때? 등록이 취소되니까 일도 못 배우고 그냥 뭐 직장 잃고 쫓겨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사부 결격 보존 2양이 정상이다. 그러면 뭐다? 이런 스승 제자 관계는 더 이상 이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드시 취소해요. 자, 간단해. 사부 결격 보존 2양 정상.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뭐. 근데 우리 수험생은 사부 결격 보존 2양 정상은 외웠어. 시험은 못 풀어. 외우게 놓은 이게 몰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개사법인지 공법인지 공시법인지 몰라, 이제 몰라. 자, 그래서 보존은 우리 중개사법밖에 없잖아. 우리 앞으로 보존 2양은 많이 나와. 보존 2양. 항상 2양이 문제야. 2양. 여기 2양 누구야? 2양. 자, 그러니까 간단해. 자, 그래서 자, 사부 결격 보존 2양 정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코드로 외우잖아요. 이렇게 코드로 외우는데 이제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사가 뭐더라? 부가 뭐더라? 이렇게 돌려야지. 그래서 이걸 자기 걸로 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몫이야. 이것까지는 어떻게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매번 하나씩 이제 이걸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우리 자동차 앞에다 다 붙이다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이걸 하나하나 찍어. 네, 스마트폰 다 찍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암기할 건 다 프린트로 만들어 준다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과정이 끝나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그거 들고 다니시면서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죠. 시험 볼 때까지 수백 번 외워질까 안 외워질까? 외워진다니까 툭 건들기면 자기들 머리가 무의식적으로 사부결격 튀어나온다니까 막. 그런 거 막 고민하다가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 중학교 때 선생님이 암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털 뽑으면 거기 따라 나올 정도로 이 글자가. 야, 그런 말 할 수 있는 정도 어마어마한 내공이에요. 머리털 뽑으면 묻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야 돼. 옛날에는 다 외웠잖아, 다. 그 국어 선생인데 혹시 여러분 고등학교 때 기미 독립선언문 알아요? 국어 시간에 배운 거 기미 독립선언문 최남선이가 쓴 거 조선은 자등 해가지고 한자투 있는 거 그 엄청 긴 거. 그 국어 선생님 그래서 지금도 외워. 그때 당시에 60대 가까이 됐는데 국어 선생님 그걸 암기하고 있어. 그때 당시에는 다 외웠어 통으로. 국어 선생님 그걸 외우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쫙 읊으던데 와 대단하다.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하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거 합시다. 머리 좀 얼른 쥐날 것 같죠? 얼른.